안녕하세요. 진디로그 진디입니다.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그동안 여름 휴가도 좀 다녀오고 더워서 촬영을 하거나 편집을 할 엄두도 잘 안 났고요. 그래서 이번에 영상 업로드가 좀 늦었습니다. 2019년 6월에 시작한 2019년 첫 공채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죠. 홈쇼핑 쇼호스트 공채요. 홈앤쇼핑과 공영 홈쇼핑이 비슷한 시기에 공채를 시작을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채에 대해서 궁금해하세요. 몇 명 정도나 지원을 했으며 어떠한 절차를 거쳤고 그리고 어떠한 시험을 봤으며 질의응답은 했는지 어떤 것들을 질문했는지 분위기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데 솔직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잘 없죠. 잘 안 알려주니까. 그래서 오늘은 2019년 6월에 있었던 이 공채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공채가 있었습니다. 홈앤쇼핑과 공영쇼핑 두 군데의 공채가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공영쇼핑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쇼핑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 이름은 아임쇼핑이었죠. 아임쇼핑이라는 홈쇼핑사였는데 사명이 공영쇼핑으로 바뀌면서 이번에 대대적인 공채가 있었습니다. 공영쇼핑이라는 이름처럼 이 공영쇼핑은 중소기업 제품들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홈쇼핑사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요. 대주주가 이 정부기관이에요. 정부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공기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홈쇼핑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공영쇼핑에서 이번에 시험을 봤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이 8월 14일이거든요. 아마 오늘 최종 합격자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이번 주 안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아무튼간에 그 공영 홈쇼핑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개국하고선 공채가 거의 없었어요. 드물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대대적인 공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서류 전형은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서류 전형이 진행이 됐죠. 이번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한 1,700명 정도의 지원자가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1,700명. 와. 그런데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지원자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중에 반은 허수예요. 이 지원하시는 분들 많은 숫자에 쫄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반은 허수예요. 반은 허수. 그냥 보내는 거고요. 그래도 좀 평소보다는 많이 기다렸던 공채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다 보시면 되고 이번 서류 전형의 특징은 이번 공영 쇼핑의 서류 전형의 특징은 영상 제출이 없었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서류 전형 단계에서 실력자들이 떨어지는 일을 방지하고 그리고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소개 영상을 30초에서 1분가량 내게 하는 게 최근의 트렌드였는데 이번 공영 쇼핑의 서류 전형에는 영상 제출이 없었습니다. 오직 프로필 사진 3장만 내게 했기 때문에 사진에 굉장히 많은 정성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사진 석장을 어떻게 냈냐? 전신과 상반신 그리고 클로즈업 사진 이렇게 석장을 내라고 했습니다. 서류를 한번 보면요. 입사 지원서는 한 장, 2장 정도 그리고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까지 석장 정도의 형태로 되어 있었고 첫 장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력서의 내용들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인적사항이라고 하죠. 이름, 주민번호는 없네요. 생년월일, 지원 부분, 연락처 이런 것들을 적게 되어 있었고 그 인적사항 밑에 프로필 사진, 전신 사진 그리고 반신, 상반신, 클로즈업 사진 이렇게 석장을 붙이게 되어 있었고 그 옆쪽으로 경력과 신체 상황, 신체 사이즈 그리고 지원 상품군에 대한 내용을 한 장에 적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장이 되어 있었고 그 뒤에 장에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어 있었는데 자기소개서 항목도 궁금하죠. 어떤 걸 물어보게 했는지 쓰게 했는지 일단 지원 동기를 적게 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 카테고리 지원 동기의 특이사항 그 옆에 본인이 생각하는 홈쇼핑의 정의 및 상품군 지원 동기를 적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무래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공공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윤리와 청렴에 대한 거를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기소개 항목은 윤리, 청렴, 의지 그리고 가로 열고 윤리적이고 청렴한 근무 자세에 대한 의지 및 각오를 적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렵죠.
뭘 적으라는 건지 감도 잘 안 오고. 아무튼 지원 동기 다음에 윤리청렴의지, 그리고 그 밑에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적게 되어 있었고, 마지막으로 기타 해서 가로 열고 사회활동 및 기타 경험 등을 적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2장을 초과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을 해서 내라고 했던 걸 보니까 2장까지는 작성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장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류 전형을 받았습니다. 자기소개와 사진이 실질적으로 핵심 체크포인트라고 할까? 네. 사진을 보고 많이 뽑지 않았을까? 자기소개 내용도 물론 바뀌었습니다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류 전형 1700명을 대상으로 서류 전형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카메라 테스트는 공영 쇼핑을 한 번만 봤어요. 많은 홈쇼핑사들이 2번 정도의 카메라 테스트를 거치면서 지원자들의 실력을 보게 되는데, 이번 공영 쇼핑은 한 번의 카메라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7월 18일 날 목요일 날 진행을 했습니다. 이 카메라 테스트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느냐? 카메라 테스트는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자기소개를 1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들은 3분 정도의 PT 시험을 보는데 공용 홈쇼핑은 2분 PT를 시험을 봤어요. 자율 PT 2분, 본인이 준비해온 2분짜리 PT를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랜덤으로 시키는 무작위 PT가 2분 이렇게 있었습니다. 시험장의 모습은 가운데 이렇게 한 명의 사람이 있고 이렇게 반원형으로 부채꼴로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모여 앉아서 지원자를 바라보는 형태의 모습이었다고 하고요. 심사위원은 한 8명 정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자가 3명, 남자가 한 5명 정도 들어와서 시험을 봤다고 해요. 시험장의 분위기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곳은 굉장히 화기애애하기도 하고 또 곳은 무뚝뚝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시험을 본 공영 쇼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고 무거운 분위기, 한마디로 당신들은 시험을 보러 온 사람들입니다. 우선 좀 거리를 두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1차 카메라 테스트 때는 질문도 거의 안 했다고 하죠. 질문도 거의 없이 시간에 맞춰서 자기소개와 자율 PT 2분 그리고 무작위 PT 2분을 보는 이런 형태의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진행 요원이 따로 있었고요. 진행 요원이 시간을 쟀다고 해요. 그래서 PT 같은 경우에는 2분을 넘어가면은 커트를 하고 네 그만하십시오라는 멘트와 함께 잘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2분 안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무작위 PT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한 10가지 상품 정도가 칸막이를 두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칸막이를 두고 있어서 뭐 그중에 몇 번 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골라서 했다고 합니다. 나온 상품들을 보면은 뭐 잡곡살, 후라이팬, 전골팬, 겨울 부츠, 스니커즈 운동화, 선식, 양면팬, 그릴팬, 홍삼정, 꿀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 지원자가 몇 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르면 그거를 열어서 보면은 그 안에 상품이 있는 이런 형태로 블라인드를 봤다고 하는데, 오후부터는 오전에 이제 그 시험을 보다 보면은 정보가 돌죠. 몇 번이 뭐고 몇 번이 뭐고 이런 식으로 정보가 돌다 보니까 그냥 오후부터는 심사위원이 뭐 하세요라고 상품을 지적해 줬다고 합니다. 지목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카메라는 총 3대 정도가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카메라 테스트의 특이사항은 다른 곳과 다르게 2분 PT가 아니 3분 PT가 아닌 2분 PT를 봤다는 것, 그리고 블라인드 상품, 즉석 PT를 본 거죠. 바로 할 수 있는 PT를 본 겁니다. 또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좀 신기한데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시험을 하나 봤어요. 젓가락질 테스트를 했다고 하죠. 젓가락질 테스트. 왜 들어갔을까? 콩을 집어서 옮기는 콩집기 젓가락질 테스트를 했다고 하는데, 왜 이 시험을 받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공영 쇼핑이 방송의 비중을 보면은 식품 판매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식품을 핸들링을 하고 먹어야 되고 이렇게 젓가락질을 하는 이런 동작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마 추측인데 기존의 쇼호스트 분들이 젓가락질이 잘 안 되지 않았던가,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젓가락질 테스트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 특이한 카메라 테스트였고, 아무튼 무뚝뚝하고 경직된 굉장히 드라이한 분위기에서 카메라 테스트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최종 면접이었다고 하죠. 임원진 면접. 임원진 면접에 올라간 인원은
1700명 중 서류 전형 1700명 중 40명 정도라고 합니다. 40명이 최종 단계까지 간 거예요. 최종 단계까지. 이 최종 면접장에서의 분위기는 혼자 들어가진 않았다고 합니다. 한 4명 정도가 같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요. 생각보다 공격적인 질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질의응답이 카메라 테스트 때는 거의 없었는데 이 최종 면접 단계에서는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어떠한 질문들이 있었는지 한번 쭉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분위기는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질문이 좀 까다롭고 공격적이었다는 거죠. 2차 카메라 테스트는 좀 경직된 분위기였다면은 최종 면접은 아무래도 최종 면접답게 조금은 분위기가 좋고 잘 웃어주는 분위기였습니다만 면접 질문은 약간의 압박성의 질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8개 정도의 질문들을 했다고 해요. 개인당. 어떤 질문들이 있었나 볼까요? 마지막 한마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보십시오. 이런 질문도 있었고, 그 이력서에 있는 이메일 주소를 적잖아요. 이력서에 있는 이메일 주소를 보고 이 이메일 주소의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순간도 있었고, 질문도 있었고, 그리고 뭐 본인이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과 가장 불행했던 순간은 어떤 게 있었는지 이런 것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외국어 실력, 뭐 외국어 잘하는 게 있는지, 상중하로 표현한다면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 이런 것도 물어봤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쇼호스트가 돼서 1년 동안 막방과 첫방만 한다면 1년 동안 막방 첫방을 한다면 쇼호스트 팀장에게 뭐라고 얘기하겠는가? 이 막방 첫방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막방이 끝나는 시간이 쇼호스트들 같은 경우는 헤어 메이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 시간 2시간 전에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헤어 메이크업을 받아야 되는데 뭐 첫방이 6시예요. 막방이 뭐 새벽 1시였다고 쳐봅시다. 그 2시에 끝났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6시 방송이면은 한 새벽 4시 반까지, 늦어도 4시 반까지는 나와야 되거든요. 4시, 4시 반까지는. 새벽 2시에 끝나고 뭐 2시간 텀 뭐 집에 갔다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렇게 극한의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본 거죠. 여기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대요. 오늘 이곳에 오면서 느낀 기분을 형용사 3가지로 대답해 보시오. 아니면은 본인의 성격을 명사 3가지로 대답해 보시오. 이런 식으로 형용사 3가지, 명사 3가지로 대답을 하는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영 쇼핑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기분을 형용사 3가지로 표현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요. 뜬금없죠. 이런 질문도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본인한테 늘 얘기하는 건 어떤 것들도 있었는지, 주변 사람들이 본인한테 늘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얘기들. 그리고 경력과 관련해서 본인의 경력을 보고 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경력을 쌓는 동안 좋았던 점과 안 좋았던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홈쇼핑 방송을 하면서 부족한 점을 뭐 형용사로 표현해 보시오. 이렇게도 물어봤었고, 본인이 생각하는 닮고 싶은 쇼호스트, 가장 좋아하는 쇼호스트는 누구냐? 공영 쇼핑 쇼호스트 외에 다른 뭐 쇼호스트들 중에서 한번 이름을 대보세요. 쇼호스트가 됐는데 동기에 비해서 내가 좀 떨어지고 있다. 그럴 때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질문이 좀 난이도가 있죠. 4개, 8개 정도의 질문. 보면 질문들의 내용을 보면은 그 본인이 작성을 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기본이 돼서 나오는 질문들이 있었고, 그 외에 압박 질문들도 좀 있었고, 특이사항은 형용사와 명사로 대답을 하게 하는 이런 정도의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공영 쇼핑의 특이사항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경력직 쇼호스트들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뭐 라이브 홈쇼핑 쪽이 아닌 티커머스 쪽에서 활동을 하는 경력직 쇼호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3년차 이하분들은 다 신입으로 봐서 이번 공채, 신입 공채에 같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열했던 공채였다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번 공영 쇼핑의 공채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6월 10일 서류 접수를 시작을 했으니까 6월 10일부터 지금 8월 14일 약 2달 정도 공채가 진행이 된 거고,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채가 진행이 됐었고, 아마 다른 곳의 공채도 이제 뜨게 되면 제가 또 리뷰를 올리겠습니다만, 질의응답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까다로워진 것 같고요. 회사마다 회사의 특색에 맞는 카메라 테스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공영 쇼핑은 오래간만에 공채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고, 그리고
조금은 특이한 형태의 공채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채가 진행이 됐습니다. 공용 쇼핑 공채에 관심이 있으셨고 궁금하셨을 텐데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된 거야 궁금하셨던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궁금하셨던 점이 좀 해소가 됐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좀 더 알찬 컨텐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